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우리 오늘 챕터 8 할 차례죠. 3기 중 1기를 이제 하는 날입니다. 화식열전 공부 후 상대방의 말을 5마디만 들어보라. 그러면 상대방의 재물복을 알 수 있다. 이런 썸네일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3귀 중 3가지가 돌아와야 되는데 3가지가 다 돌아온 사람인지 2가지만 돌아온 사람인지 1가지만 돌아온 사람인지, 안 그러면 전혀 돌아올 기색이 없는 사람인지를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고수는 상대방이 돌을 5개 정도 올려놓는 것만 봐도 상대방의 그 수준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 뭐 5개도 필요 없습니다. 3개 정도, 4개 정도만 돼도 고수들은 딱 알죠. 흑이 먼저 선으로 3, 3에 두고 1을 두고, 그럼 백이 또 3, 3에 2를 두고, 흑이 3, 3에 또 3을 두고, 흑이 3, 3에 4를 두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흑이 2개 놓은 거죠. 근데 흑이 5번을 이제 2를 공격한다고 여기다 두면 3개를 놓은 거죠. 막아야 되니까 백은 6을 여기다 두겠죠. 그리고 다시 또 공격한다고 7을 여기다가 탁 두게 되면 5개를 다 놓게 된 거죠. 흑이 1, 3, 5, 7, 4개를 올려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8을 여기다가 두면 9를 여기다가 두고, 얘가 지금 나의 급소를 찌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만, 5개를 놓게 되면 다 아는 것이지만, 뭐 5개가 아니라 4개만 놔도 1, 2, 3, 4 해서 1, 3 딱 놓고 5를 놓게 되면 3개네. 그러면 6으로 맞고 7을 여기다 놓게 되면 상대방이 돌을 4개 놓은 거 보고 100은 8을 여기다 둘 수도 있고 A에다 둘 수 있고 B에다 둘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전체 이 판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화식열전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런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점점 아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이고, 또 화식열전을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자, 제가 한 2011년도에 90일 만에 100만 불 만들기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시행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한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왜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알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 찾다가 1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식열전 공부할 때 이제 군자와 소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공부하면서 서서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기를, 그렇게 되시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10년이 걸렸지만 1년 내로 잘 아실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르기를 창고가 꽉 차야 예절을 알게 되고 의식이 넉넉해야 영예로움과 욕됨을 알게 된다라고 했다. 예의라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생기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한 이치를 아는 거로 군자는 부유해지면 덕을 베푸기를 좋아하고 소인은 부유해지면 능력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여기서 소인은 모르고 군자는 아는 것이라고 제가 했는데, 지금 나라를 설명할 때는 제 나라가 처음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예와 절을 했다라는 거죠. 이 예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예, 뭐 예절, 예의 바르다, 이 의미이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요, 이 사기가 이제 사기서, 우리는 사기 열전 중에 화식 열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기서라는 이렇게 우주의 이치, 보통 사람들의 인식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게 진실이고 우물 안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물 바깥에서 들어온 개구리가 우물 바깥 소식을 우물 안쪽 개구리한테 얘기하면 전혀 모르듯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실제로 이 하늘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우주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 작동되는 원리 하에서 사람들의 그 성공과 실패,
기능 화복이 어떻게 해서 작용이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기록이 제일 먼저가 예입니다. 이 예라는 것은 하늘의 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악입니다. 음악할 때 악입니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본다. 소리로 느낀다. 소리로 냄새 맡는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참 음악의 이 악에 대해서 많이 아셨죠? 그리고 뭐 삼국지에도 이제 뭐 주유 같은 사람은 술 먹으면서 음악을 듣더라도 곡조가 틀리면 반드시 되돌아본다라고 할 정도로 보통 천재들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율이라는 것도 악은 이제 그 악조처럼 리듬이 있는 거지만 율도 율려라 그래 갖고요. 양의 소리를 율이라 그러고 음의 소리를 여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무심의 경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별들의 소리라는 말을 하는데 별들의 소리, 꽃의 속삭임, 자연의 소리 이런 것이 다 율입니다. 율도 음율 할 때 그 율이에요. 그 다음에 역서, 이 달력, 음력, 양력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절기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월화수목 금토일을 만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청관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 육이 이제 봉선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늘과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학어서. 이것은 뭐 하늘과 우리와의 소통, 인프라, 뭐 고속도로, 뭐 통신 같이 그런 학어서. 그 다음에 평준서.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먼저 기회를 잡게 되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골고루 덕이 베풀어지게끔 하는 그 평준서. 이러한 우주의 모든 작동 원리, 하늘의 모든 작동 원리, 돈의 작동 원리, 권력의 작동 원리, 모든 작동 원리를 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적인 예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나 공부하시면서 이제 아시게 될, 그래서 사기에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예라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형식만 예를 알았지 우주의 이치에 맞는 예는 찾지 않았죠. 그러니까 쇄국정축도 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이제 그렇다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을 군자들은 아는데 소인은 모른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고 부자가 되고 영예로움이 생기고 재산이 있으면은 자연스레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학어서 평준서의 논리에 의해서 부자들은 가진 돈을 갖고 덕을 쌓는 것을 좋아하는데 소인들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전부 자기 스스로 갖게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오늘은 태사공 할아버지 좀 아부를 많이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인부, 이적 기력, 소인들은 부유해지면 딱 지수준에 맞는 그런 짓을 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연못이 깊어야 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모여들고, 사람이 부유해야 인의가 붙고, 부유한 자가 세력을 얻으면 번창해지고, 부유한 자도 세력을 잃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즐겁지 못한 법이다. 이족과 적족들은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 이족이라 그러면 동이족이고 적족이라 그러면 흉노족, 몽고 이쪽인데 제가 책에서는 사마천 할아버지나 뭐 우리 그 정약용 할아버지나 옛날 할아버지들을 제가 편을 들어 사마천 할아버지를 좀 무시하고 우리 할아버지들 편을 들었는데 저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사마천 할아버지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맞다. 그리고 이걸 한번 오늘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인지 안 그러면 저의 뇌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장을 보시면서 어쩌면 제 말에 동의하시게 되는 분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지금 이 구절이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많이 하는데
상대방을 만나서 말을 5마디 정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와 절을 아는 사람인가? 그러면 우린 예와 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절은 이제 절제, 절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이 사람이 영예로움과 욕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가? 저한테도 뭐, 우 사장, 이거 같이 합시다. 이거 하게 되면요. 한 그냥 3억 정도는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면 뭐, 우 사장도 좋고, 나도 좋고. 저는 그런 거 예전 같으면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뭐 와가지고 저한테 사업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왜?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20대, 30대도 아니고 60대, 70대가 돼갖고 뭘 들고 오면 뭐 끝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예가 있는가? 돈에도 다 법도가 있습니다. 돈의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 없는 돈이 오지도 않고 예의가 있는 돈이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가 있는가?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까? 이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이 될까? 이 사람이 덕을 할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화식열전을 공부하면서 이게 하늘의 인사고가 법칙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늘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게 되면 영예로움이 뭔지, 욕됨이 뭔지, 예가 뭔지, 의가 뭔지,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상은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 부자다, 건강하다, 출세했다, 돈 벌었다, 성공했다 하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차변과 대변이 같이 있기 때문에 행운과 불행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사 이 사람이 행복해 보여도 지금 실현되지 않은 불행이 같이 온 건데 이 사람이 앞으로 실현되지 않은 불행이 자기한테 찾아올 때 그 부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늘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예가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덕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알게 되는 거죠. 소인들은 굉장히 판단이 쉽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군자다, 이 사람이 소인이다. 이렇게 사업 얘기를 하건 어떤 얘기를 하게 되건 보통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수익과 리스크와 수익과 그 위험이 있는데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험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아는지, 뭐 이런 거 이제 현대 경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 누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부채는 그 사람이 뛰어넘어야 될 허들인데 그 허들을 넘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상대방하고 몇 마디 듣게 보면 또 아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화식열전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니까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또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런 거를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비인부전 책 본문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다. 비인부전. 뭐 우리도 자녀들 키우면서 알잖아요. 제가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면서 다 속아주고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사마천처럼 혹은 화식열전을 우리가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이런 거 공부 안 한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뻔히 다 알게 되는 거죠. 속아줄 사람은 속아주고 많이 속아줄 사람은 많이 속아주고 속아줄 필요가 없는 사람은 거절하고 하면 되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제가 2020년 7월 7일 날 이제 이 비인부전란을 쓰다가 그때 쓰는 그 시각을 기준으로 사마천이라고 가상하고 사마천에 이제 사주를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그때는 무심코 했는데 나중에 책이 다 나온 다음에 보니까 사주가 무척 재밌더라고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약간 신기가 있어갖고 근데 신기의 부조화로 모든 것을 다 날리고요. 말이 이 사람이 굉장히 올고준 사람이래 가지고 윗사람한테 말을 좀 함부로 했다가 망조가 드는
그냥 무심코 그때 그 순간을 사마천의 사주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사마천의 일생과 비슷한.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 사람의 자산과 부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만 하죠. 듣기 나쁜 소리 하면 그 다음에 손님으로 안 오니까. 그래서 자산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부적을 사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저떻게 하세요라고 방편만 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허들을 잘 넘어갈지는 잘 안 가르쳐 주죠. 화식열전 이 짧은 페이지에도 그게 나오지 않죠. 그러나 곳곳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셨건 절을 다니셨건 안 그러면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건 책을 통해서 하셨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말이죠. 요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온통 좋은 말들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달마다. 이것을 단지 귀만 즐겁고 눈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 아마 화식열전 마칠 때쯤 하면 사주 명리학에 다 달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은 점쟁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이런 것들이랑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랑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때의 변화를 알고 그런 게 백규나 우리 법료 얘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 보는 이런 게 아니라 큰 하늘의 흐름을 이제 보시는 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상대방의 저 사람이 이런 허들을 갖고 있는데 이 허들을 넘어갈 사람이네. 저 사람은 사주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이나 장애를 다 극복할 사람이네. 저 사람은 사주에 자산은 빈약하지만 저 사람은 저 빈약한 사주로 얼마든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투자를 권유하러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아시게 됩니다. 몇 마디만 들어보시게 되면 5마디 질문해서 5마디를 듣거나 3마디를 질문해서 3마디를 들으면 그때는 커피 한 잔 먹고 헤어져야 될 사람인지 등 두들겨서 보내줘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집을 잡혀서라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인지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1기, 2기, 3기 중에 저 사람이 몇 개나 돌아올까?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을까?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것도 연못이 깊어야 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모여들고 사람이 부유해야 인의가 붙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아는 세상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지?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오죠. 이 사람이 사는 물의 깊이와 산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지? 이 사람에게 인과 의가 붙을까? 이 사람에게 세력이 붙을까? 그런 걸 우리가 기준을 갖게 되면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이거 하면 좋습니다. 저거 하면 좋습니다. 이 집 사면 좋습니다. 저 땅 사면 좋습니다. 이거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저거 하시면 좋습니다. 롱펠로우인가요?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미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세상의 이치고 돈의 이치인데 그러니까 돈이 된다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돈이 안 된다 그러면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는 법이다. 이게 돈의 법칙이고 세력의 법칙이다. 근데 이족들과 적족들은 동이족들과 이 흉노족들은 이런 게 더욱 심하다.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요즘 이해가 됩니다. 지도를 놓고 봐도 이 흉노족이 사는 땅이나 우리 동이족이 살던 이 만주나 이 한반도는 중국 화족들이 사는 땅보다 산도 많고 또 땅도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보릿고개로 굶어 죽는 사람도 불과
5, 60년 전에만 해도 많았다고 하고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러니까 항상 만리장성을 넘어가서 겨울이 되면 만리장성을 넘어가서 그 재산을 뺏어오기도 하고 식량을 뺏어오기도 하고 남부 여대하고 우리도 외정시대 때 얼마나 만주로 많이 가고 중국으로 많이 가고 제 홍콩 친구가 있는데 그 홍콩 친구가 뭐 굉장히 똘똘한 친구인데 그래요.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원래 한반도에 살다가 압록강을 넘어와서 살다가 내려와서 홍콩에 살게 됐다. 자기 5대조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제 뭐 정치 때문에 떠났는지 먹을 게 없어서 떠났는지 흉년이라서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이족과 적족 가만히 보면 요즘 한국 사람들 참 많이 힘들죠. 양복은 삐까번쩍한데 팬티와 브라자는 누덜누덜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밖은 화려한데 속은 막 이렇게 엉망이 된 사람들. 정말로 이족과 적족들은 토양상, 일기상 이런 게 더욱 심하다. 라고 태사공이 적어놨죠.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좀 만만디잖아요. 천천히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게 3기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왔다. 그분이 오셨다 이 의미죠. 1기는 일단 건강이 와야 돼요. 건강이 와야 되는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에서 오는 매력.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지금 50, 60, 70, 80으로 이렇게 좀 기운도 처지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이는 60, 70인데 젊은이보다 더 이게 기운이 나는 사람이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뜻이나. 이 매력이라는 게 이게 매력할 때 매가 도깨비 매거든요. 도깨비 매입니다. 도깨비 같은 힘이 일단은 도깨비 같은 복이 찾아오려면 건강해야 돼요. 일단 뭐 척추, 경추, 요추, 흉추가 있는데 다 뭐 이 흉추에 오장육부가 매달려 있고 이 경추에 두뇌로 가든 모든 선이 있고 이 요추에서 하체 허리로 가는 모든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항상 척추를 바로해주고 이 척추가 얹어 있는 축대인 이 골반과 이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세를 바로 하시고 하는 일단 건강에 나이 들어서 다시 회춘을 하려면 근고를 바로 해야 된다. 잘못된 자세를 60, 70 살았는데 이것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런 관리를 잘못해서 40대 초반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참 그거는 일단 자세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에서 오는 매력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1기.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그 사람이 사는 방식에서 오는 매력. 아까 이제 사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주의 기질, 그 사람의 기질, 성질, 성깔머리 어떤 외부의 반응이 있었을 때 이 그 자극하는 그 반응 정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을 대충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으로 해서 자기의 타고난 것을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부채 관리하고 자산 관리하는 거를 우리 화식열정 공부하시면서 이론적이나마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식열전에 만화지정, 화지정, 돈의 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돈의 정이 그 사람한테 올 거냐? 돈이 오려면요.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 계획 나이 50, 40, 30, 20대까지는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만 60 넘은 사람한테 은행에서 담보 없으면 대출 안 합니다. 담보 없으면 대출 안 하는데 은행한테 대출은 못 받지만 투자는 받을 수 있어요. 투자는 받으려면 그 사람의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사업 아이디어, 그 사람의 생각의 매력에 돈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투자합시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생각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의 매력이 밀밀해야 돼요. 속이 알차야 돼요. 마치 자석처럼 디테일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갖추어야 돼요.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론적인 것 갖고 안 돼요. 굉장히 강론, 총론 갖고 안 되고 강론으로 파고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이 사람이 뜻하는 바가 구체적이고 알차고 실현 가능성하고를 계속 다듬어서 채워넣게 되면 어디서 돈이 와도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만화 지정인데 요것이 3귀. 그래서 1귀, 2귀, 3귀.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돌아오겠네. 그님이 다시 이분한테 오겠네라는 판단이 쓰는 거죠. 아들하고 얘기하건 딸하고 얘기하건 누구하고 얘기하건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책에는 제가 3기 중에서 사람이라고 적었지만 사람 이전에 건강이 먼저입니다. 도표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셨다. 그럼 큰 돈이 오면 나이가 들어도 뭐 강태공처럼 80은 아니지만 또 여성분들도 할머니지만 얼마나 멋져요. 얼굴에 생기도 돌고 그러면 마치 주식처럼 지지선 딱 타고 올라가면서 힘들었어도 저항선 돌파하고 1차 저항, 2차 저항 돌파하고 신고점으로 가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인생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강태공, 그 다음에 법녀,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계속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거만금을 벌어서 후손들도 다 어쩌어쩌 했다라는 사람들이 화식열전의 샘플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기, 2기, 3기가 다 돌아왔고 그 3기를 가지고 덕을 베푼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족과 적족은 그게 심하다고 그랬는데 중국 영토를 이렇게 쓰리 들어 놓고 볼 때 동쪽에서 오는 동이족, 그 다음에 서쪽에서 오는 강족, 그 다음에 북쪽에서 오는 적족, 남쪽에서 오는 묘족이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다 밀고 들어왔다. 원래 자기네들이 여기 살았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런 건 아니죠. 원래는 이 인도 북부 파미르고원에서부터 이제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동쪽으로는 우리 그 환웅 할아버지 배달국이 생기고 서쪽으로는 뭐 수미리국도 생기고 남쪽으로는 저 베트남 쪽까지 이제 가고 북쪽으로도 이제 저 흉노족, 몽고족이 가는 세계의 중심은 여기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그 황제 헌원의 그 족속들이 중간에 이제 가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파미르공원은 플라투 파미르공원에서 북이 이제 이 북이 39도, 38도, 37도 요 선을 따라서 북극성을 따라서 쭉 이제 고대 문명들이 이동을 하죠. 그리스, 터키,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지금 파미르공원 이래 갖고 한반도까지 쭉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따라서 인류들이 쫙 이동을 했던 세계 문명의 지성들이 이동을 했던 그 흔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달한 것이 중국으로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게 뭐 청나라가 침입했다가 주저앉고 몽고족이 침입했다가 주저앉고 저기 신장 위구르 쪽에 사는 그 강족이나 여기서 또 중국에 들어왔다가 주저앉고 티벳이 왔다가 주저앉고 남쪽에서 올라왔다가 주저앉고 다 여기 앉아서 들어가서 중국이 땅에 들어가니까 강도 많고 땅도 평평하고 하니까 다 주저앉게 돼서 어쩌다가 이게 중심이 된 거지 원래 중심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족과 강족은 그런 있으면은 헤헤거리고 없으면은 투덜거리는 게 심하다라는 것이 식량과 날씨를 근본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태사공 할아버지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둑알 5알만 올려놓는 거 보고 상대방을 알고 사람 말 5마디만 들어보면 상대방의 수준을 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3귀 중에 몇 귀가 이 사람한테 돌아올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공부하는 첫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